월스트리트볼 주린이 14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 인턴 PD고요. 오늘도 경제가 어려운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7월 말과 8월 초를 기다리고 계신 주린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아주 핫한 공모주들의 청약 일정이 집중된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공모주 청약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못 지냈습니다. 그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제 네. 오늘 녹음이 화요일이니까 어제부터 4단계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뭔가 이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이 커서 맞아요. 예, 그냥 아예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네. 저도 원래 주말에 사실 나들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다 취소하고 집에서 있었어요. 저도 운동 원래 필라테스 하고 있었는데 아. 그것도 취소했어요. 2주 동안. 네. 불안하셔서 연기? 취소하셨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연기하고 이제 제가 4인이거든요. 그 4인 필라테스. 네네. 다른 분들이 연기를 하면 저는 할까 했는데 아무도 연기를 안 해요. 내가 빠져야겠다. 그게 그 보통 필라테스나 PT나 이런 건 이제 한 번에 뭐 10회, 30회 이런 네. 식으로 끊죠. 그러면은 어쨌든 요거 안 하면 나중에 다시 쓸 수 네, 있으니까. 연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이게 이런 거는 해주고. 맞아요. 이게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좀 바뀌었어요, 방식이. 예전에는 차감이었는데 그냥. 맞아요. 그냥 네. 차감을 해버리든가 네. 아니면은 그냥 막 환불해버리고 이러는 것보다야 그분들도 그냥 조금 그렇죠. 밀어주는 게 나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요새. 참 그래도 많은 맞죠.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너무 많이 힘드실 것 음. 같아요, 진짜. 그 저녁에 2인밖에 못 먹으면 사실 제가 듣기로 고깃집 같은 데서 2명이 와서 먹으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반찬 많이 나가고 그 외에 나가는 게 많아서. 그래서 진짜 장사 사실 힘드실 뭐 거예요. 그냥 만나지 말라는 거죠. 뭐 모임을 하기도 어렵고 회식도 당연히 어렵고 네. 친구들끼리 모여도 그렇게 둘이 만나서 술 먹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저희 그 회사 스튜디오 대기실에서도 네. 그 한 분이 확진자를 만나가지고 어. 한동안 폐쇄가 됐다가 다시 열렸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아예 점심 저녁 약속을 다 취소하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 맞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줌으로 만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줌으로 소개팅을 하. 줌으로 소개팅도 하는 시대인데. 해보셨죠? 줌으로 소개팅도 하는 시대인데 뭐 회식이라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잘 됐으면은 더 좋은 사례를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잘 된 거 아닌가? 내가 그 뒤로 안 물어봤네. 아니라고. 제가 그때. 기사님 그만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혹시 그 다음에 다시 잘 됐을 수 있으니까. 선배 줌으로 소개팅했는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기자님이 계속 그 이후로 애프터는 들어왔어?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셔서 선배. 정말 그래도 홈트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기자님? 예, 저는 뭐 집에서 운동을 하니까. 저도 어제 그래서 필라테스를 못한 대신 집에 러닝머신을 뛰었거든요. 사놓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헬스장 가더라도 이 노래도 엄청 느리고 뭐 한 남자가 나온다고. 그리고 김종국 씨가 몸은 이런데 노래는 그런 노래가 나오면 그게 그러니까 되죠. 그거 금지를 했잖아요. 빠른 노래 틀지 말라고. 그러면 네. 이어폰으로 듣는 건 되는 거예요? 그건 되지 거죠? 않을까요? 그건 사실 되겠죠. 그거는 막기 힘들겠죠. 근데 네. 원래 취지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그거 하나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한 남자를 사실 튼다고요? 그 런닝머신 뛰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느려서. 꼬여서.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뛰어야 되는데 그 진짜 힘들거든요. 그건 저는 네.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헬스장을 이게 마스크 쓰고는 운동이 그죠?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집에서 러닝머신을 이제 뜁니다. 집 1층이라 네, 1층이라. 그러니까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아, 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좋네요. 선배는 어떠세요? 뭐 하세요? 홈트로? 저는 이런 얘기 하면은 쟤는 뭐 집에 저런 게 있겠나 싶지만 네. 집에 어쨌든 뭐 바벨 뭐 엽기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와, 벤치프레스 이런 것도 있어요. 벤치프레스하고 와. 뭐 바벨 스쿼트하고 턱걸이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와. 비디오 머그에서 한번 헬스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헬스 컨텐츠 한번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소하게. 기자의 생활.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든 시기지만 청취자분들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그럼요. 집에서 편하게 공모주 청약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도 댓글이 달렸어요. 네. 와, 드디어 20대들이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대학생분이신가 봐요. 그쵸, 여기 지금 뭐 이모티콘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런 거 그러게요. 보니까 Z세대 같은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 광신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금융학과 재학 중인데 학교보다 이 라디오 듣는 게 더 유익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새 기자님들의 캠이 너무 재밌어요. 오래오래 방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과연 쿠팡과 대적할 수 있을지 기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는 기자가 아니에요. 인턴 기자. 네, 저는 인턴 PD고 저는 미디어학부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다희 씨의 그 장래 희망은 뭔가요? 저는 기자 하고 싶은데 모두가 앞다퉈서 말리시더라고요, 여기. 네. 그런데 사실 다희 씨가 지금 인턴 최초로 네. 인턴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죠? 네,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아주 일을 너무 잘해서 너무 저는 감사해요. 사실 이런 좋은 선례가 앞으로 나와서 네. 이런 인턴 때 좀 성과를 보이면 이게 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도 연관이 돼서 네. 앞으로 우리 회사 정기적으로 취업하라 하는 도움이 된다던가 이런 게 좀 이렇게 뭔가가 연결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SBS 너무 좋은 회사잖아요. 네. 이 피터 린치가 누군지 제가 잘 네. 몰라서 피터 린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잘 몰라요. 이게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요즘에는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봤죠. 워렌 버핏, 피터 알죠. 린치, 워렌 뭐 버핏. 조지 소로스 아니면은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책도 많아요. 11살부터 골프장에서 캐디 알바를 했대요.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요? 네네. 어. 근데 결정적으로 2,000가지도 넘는 이 종목 코드를 다 외우고 어머. 돈도 엄청 많이 벌었대요, 주식으로. 근데 딸 아이의 생일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46살에. 그렇구나. 근데 이분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광신도라는 말까지 붙이신 거 보니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쵸. 수익률이 매우 높았다고 해요.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할 때. 근데 대학교 재학 중이신데 수업보다 저희 팟캐스트가 더 유익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칭찬 아닌가요? 네, 그거는? 저는 진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자 3명의 케미가 너무 재밌다는 칭찬도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 더 있었죠. 네, 맞아요. 다음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네. 조한나 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달아주셨어요. Z세대 퀴즈 코너 제목 세뿌 어때요? 세뿌 코너가 왔습니다. 세대 차이 뿌셔뿌셔 이렇게 인트로 시작하면 너무 귀염뽀짝하고 신선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염뽀짝 이런 단어 쓰는 것 이분도 자체가 굉장히, 예. 네, 젊으신 Z세대입니다. 분이- 제 친구 같아요. 네, 또래 같아요. 100% Z세대입니다. M세대에서 나올 수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게 보통 이렇게 뭐 카톡이든 뭐든 네. 쓸 때 쓰나요? 아니면 실제 언어 생활을 할 때도 귀염뽀짝이라는 말을 하나요? 말도 해요. 말로 직접. 너무 귀염뽀짝해 이렇게 해요. 하는구나. 네. 오글거리는데.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네. 이어서 읽어드리면 Z세대 주린이로서 지식이 하나도 없이 남들 따라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기자님께서도 방치한다는 말에 너무 공감되네요. 사람들이 왜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유유. 지난번 카카오 회차부터 듣고 있는데 친근하고 잘 설명해 주셔서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Z세대들이 네. 진짜 Z세대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래서 이제 이름을- 코너명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생각을 해봤 저희 가족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기재부는 너무 너무 무겁다. 제목이 네. 무겁다. 그래서 뭐 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 기자님 생각 어떠세요?
세부까지 넣어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 한 번만 더 고민을 하고 그럴까요? 네, 결정을 하는 걸로 하죠. 네. 다음 주에 꼭. 네, 그러면 세부까지 후보에 넣어서 네.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맞아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모주 슈퍼위크라고 많이들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7월 말에서 8월 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같은 아주 핫한 공모주들의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주린이를 위한 용어 사전 IPO랑 공모주가 뭔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주 쉽게 설명하면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어떤 회사를 새로 상장하는데 네. 일반인 투자자들 모집해서 여기 우리 주식을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증권시장에 처음 상장을 할 때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일반인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네. 그걸 이제 그 일정을 파악하고 공모주를 그 증권사를 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IPO라는 것도 물어보셨죠. IPO는 영어로 Initial Public Offering의 줄임말입니다. 저 이거 처음 찾아봤어요, 사실 오늘. 네, 신규 상장이라는 뜻인데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죠. 네. 처음 이제 주식을 상장할 때 비상장 회사가 있고요, 상장된 회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비상장된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우리가 그 공모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대규모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앞으로 커질 거다, 미래 가능성을 보고 이 기업의 주식을 공모가로 좀 싸게 사서 앞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미국은요, 개인들이 이 공모주를 살 수 없다고요. 네. 미국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게. 쿠팡은 공모주를 개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기관이나 이렇게 단체들만 살 수 있나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해서 이제 대기업이 상장될 때마다 특히 최근에 이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고 있죠. 맞아요. 이게 한 1년 됐어요. 청약 열풍이 분 게. 맞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작년 코로나 이후로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공모주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몰렸죠. 네. 김민 기자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비상장,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기업들은 그 기업들의 정보를 알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번에 쿠팡이 뉴욕에 상장을 했지만 네. 상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저 회사가 진짜 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뭐 매출이 얼마인지, 적자폭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기업 공개를 하면,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기존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고 새로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그 주식을 뭐 기관이든 뭐 개인이든 이제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받으려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라는 거를 쫙 공개를 해야 되겠죠. 다 공개해야 되는 정확한 기준이 있고, 뭐 회계 장부 양식도 있고, 뭐 공개해야 된다는, 또 상장 회사가 되려면 뭐 감사를 둬야 된다라든지 뭐 굉장히 세부적인 규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회사고, 그래서 얼마의 주식을 발행을 해서 뭐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합니다라는 걸 이제 쫙 오픈을 하죠. 그러면은 그때 이 기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이제 제대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IPO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새로 발행되는 주식, 물론 그 기존에 있는 주식을만 이제 그러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서 새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회사의 주식만 거래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뭐 이런 형태는 아니고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떤 그 자본 이익의 실현이랄까, 그 사람들은 주식이 이제 거래가 되면 이득을 볼 테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의미 말고는 이제 없는 거고, 통상 이제 기업 공개, 상장, 공모주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주식의 발행, 그리고 그 주식의 거래, 그런 거를 일컫는 경우가 많죠. 공모의 반대가 사모라고 하더라고요. 사모. 그럼 사모는 어떤 거죠? 말 그대로 그거는 사모펀드니까 이렇게 공개된 시장에서 이렇게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고 뭐 살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사모는 증권사든 은행이든 그 사람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그게 49인까지. 그리고 52인이 넘어가면은 그건 이제 고무펀드가 되고요. 그 이하 49인 이하는 사모펀드.
그럼 보통 상장을 할 때 이 공모주로 상장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대기업은 대부분 공모주로 하죠. 네. 어쨌든 그 상장을 하는 이유가 그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건 뭐 인수합병을 하는 데 쓸 돈을 마련을 하건 아니면은 뭐 기업 승계 요건으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뭐 자녀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상장을 시키면서 그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마련해주고 그걸로 이제 무슨 뭐 세금을 낸다든지 주식을 사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승계에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 공모주에 대한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랄까요? 어떤 공모가가 공모 그쵸? 나오잖아요. 네. 이제 공모가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청약 증거금을 넣고 뭐 네. 이렇게 하는데요. 그 공모 절차를 좀 대략적으로 보면 네.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기업이 금융위에다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선배가 말씀하셨던 기업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이 증권 신고서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수요 예측을 기관과 같이 뭐 증권사랑 같이 하고 그 뒤에 공모가가 결정이 돼요. 네. 그리고 청약과 납입 이거는 이제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뒤에 환불을 받고 일부는 환불을 받고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때요. 희망 공모 가격을 딱 넣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맘대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자기 회사에 맞는 그 방식을 넣어서 가장 좋은 방식을 넣어서 최상단에 있는 공모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딱 공모가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이때 어쨌든 이건 희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회사가 먼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회사와 그 상장 주관사가 있습니다. 증권사. 예, 네. 보통 우리는 그게 미국에서는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니 뭐 JP 모건이니 이런 투자은행들이 네. 이 상장을 도와주는 상장 주관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업무를 증권사들이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관사가 최대와 최소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네. 공모액 최상단과 최하단을 이제 정하는데 이게 공모가 희망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정해졌다라는 내용이 기사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 그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서는 네.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금감원이 이 공모 희망가 범위가 회사에서 적어서 낸 공모 희망가 범위가 너무 높다. 이걸 낮춰라라는 의미로 네.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보니까 공모가 산정을 낮춰라라는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진 않았고요. 이걸 돌려 말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의미가 공모가를 낮춰라라는 뜻이었대요.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그때 여기 크래프톤이 이 공모가 희망 범위를 낮췄어요. 네, 이제 이거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드리면 크래프톤이 당시에 여기가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여기 있나요? PER이라는 방식 썼어요. 저 이거 빠졌네. PER 맞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네. PER이라는 방식을 썼는데 거기에서 보면 다른 업체랑 그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범위를 넣어야 하거든요. 네, 크래프톤이 비교할 대상으로 국내외 대형 게임 회사 7곳을 넣었어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여기도 게임 회사니까. 근데 이제 외국 이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월트 디즈니와 워너 뮤직 그룹도 넣은 거예요. 근데 월트 디즈니랑 워너 뮤직 그룹 이거는 뭐 영화, TV 업종이나 음반 업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이랑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을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업 가치와 공모가가 확 올라갔어요. 자기네는 앞으로 이런 이제 업체, 이런 회사와 비슷하게 성장할 거다라는 걸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디즈니는 정말 이 수십 년 된 미국의 정말 디즈니 월드를 한번 가보면 그 규모에 일단 압도당하고요. 그다음에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IP, 그러니까 그 지적재산권, 네. 캐릭터들이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진짜 많죠.
너무나 많죠. 뭐 겨울왕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블이라든가 이거 네. 다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는 크래프톤이 디즈니랑 비교해서 공모가를 네. 산출했다는 거는 시장에서도 그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맞아요. 너무 꿈이 컸네요. 그 실적에서 NC소프트, NC NC소프트가 NC 소프트. 크래프톤 리니지를 만든 회사가. 그렇죠. 크래프톤보다 앞서는데요. 이 지금 크래프톤이 자기네가 추정한 기업 가치가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의 2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하죠. 너무 네. 너무 비싸긴 했어요. 저도 배그 재밌게 했어가지고 이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배그가 엄청나게 인기를 끈 게임인 거는 맞지만 네. 이게 사실 요즘 들어서 이런 기업들을 참 비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제조업은 사실 명확하고 비교 대상군이. 근데 요즘에는 이런 IT 기업들의 사업 영역이 이제 막 여기저기 뻗어나가게 되니까 이게 딱 맞는 기업을 비교하기가 조금 국내에는 사실 그렇죠. 없는 경우가 많고 네. 카카오페이도 상장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비교 기업에 미국의 페이팔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국내에는 이걸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 기업이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 건 알겠는데 네. 대체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 건지 참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공모가는 해당 그 기업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이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들의 이익도 커지는 것이고 네. 또 주관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를 수수료. 받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요즘에는 이 그 IPO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증권사들 간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그래요. 네. 우리가 더 높은 공모가를 산정해서 책정을 해서 요 물량을 잘 팔아주겠다라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공모가 희망 범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때는 잠시만요. 그 뒤에 기관들에 대한 이 수요 예측 조사를 통해서 최종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제 그게 공모가예요. 그걸 이제 태핑이라고 합니다. 네. 너 우리 이런 주식 있는데 니네 이만 살래? 살래라고 여러 군데 두들겨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렇죠.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그런 큰 연기금들, 뭐 그다음에 뭐 증권사, 은행 뭐 이런 기관들. 찔러보는 거네요. 예, 네. 거기는 이제 사전에 구매 의향을 묻는 네, 거죠. 쭉쭉쭉 물어보면서 니네 이 정도면 살래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팔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가격으로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최근에는 그 공모가 범위 안에서 대부분 그 최상단에 위치한 가격에 대부분 정해졌죠. 네. 요즘은 뭐 장이 한창 좋았으니까 특히 작년에는 네. 예. 그렇구나. 지금 공모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청약 처음 시도해보려는 주린이들이 이 공모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그 청약 증거금이라는 것 때문에 네. 일단은 청약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그렇죠. 짚어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 공모주 청약할 때 청약 증거금을 저희가 넣잖아요. 근데 이게 각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산식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모가가 다 정해집니다. 이 공모가에 50% 또는 100%를 증거금률로 넣는데요. 대부분 50%예요. 네. 그래서 네. 다 절반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내가 한 주 사고 싶다 해서 한 주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최소로 사야 되는 주식 수가 있는데 대부분 10주. 네, 보통 곱하기- 10주, 네. 뭐 20주, 그거 그렇죠. 이제 예. 그거는 그 모집할 기업에서 때 정하는 다르죠.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10주였는데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전체 100% 균등 배정 방식을 택하면서 네. 혹시라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봐 이걸 20주로 올렸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되면 공모가의 네. 절반 증거금률 50%에다가 곱하기 10주든 20주든 그렇죠. 예. 카카오페이면 곱하기 20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다른 공모주들은 10주를 곱하면 됩니다. 보통 10주들 많이 네. 하니까. 그럼 카카오페이를 예를 들면 공모가가 96,000원이 가장 이제 그 범위 안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네. 96,000원에다가 증거금률 50% 곱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20주를 하면 얼마 되나요?
96만 원. 네, 맞습니다. 96만 원이 최소 최소 청약 증거금. 증거금이죠. 네. 네. 청약하려면 최소 96만 원이 필요하다는 네. 거네요. 네, 맞아요. 그만큼의 증거금을 이제 그 해당 증권사에 네. 계좌를 납입을- 만들어 계좌 꼭 미리 만드시고 네. 예, 그 계좌에다가 넣어놓으면 네.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또 증권사마다 수수료를 받아요. 몇천 아. 원씩. 이것까지 더하면 그냥 한 10만 원 넣어두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예. 아, 수수료가 보통 얼마 정도 된다? 2,000원, 뭐 2,000원, 몇천 원 아. 이렇게 한 3,000원 이 정도. 그게 예전에는 요 정도 이렇게 최소 증거금을 넣었을 때 경쟁률이 너무 세고 하면은 이제 물량 이제 많이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받아가게 되고 많이 받아가게 예, 되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균등 방식이니까 네. 네. 예, 이렇게 최소 증거금을 넣어도 한 주 정도는 이제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네. 매우 카카오, 높다. 네, 이번엔 카카오페이가 그 균등 배정. 균등 배정을 예, 하니까 그 뭐 한주 받을 크래프톤도 확률이? 반반입니다. 비례 아. 반, 균등 반 이렇게 된 균등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처음으로 100% 균등 배정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쟁률에 따라서 최소 청약 증거금을 넣어두고 한 주를 받을 수도 있고 경쟁률이 좀 낮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두 주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두 주, 세 주, 네 주. 하지만 너무 높으면요. SK IET처럼 아예 증거금을 넣어둬도 한 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저도 제가 SK IET를 계속 너무 청약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모주로 네. SK IET에서 두 곳에 해봤어요? 넣어봤습니다. 네. 오. 근데 이제 그때는 중복 청약이 됐거든요. 네, 지금은 안 되죠. 네, 그래서 프레프톤은 돼요. 크래프톤까지 네, 됐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두 곳에서 한 주씩 받았어요. 아, 근데 나머지 바로바로 환불이 다 그때 되더라고요. 공모가가 얼마였던가요? 10만 원 초반대로 기억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따상상이 안 됐어요. 맞아요. 따상도 거의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청약을 해서 받게 되는 가격이 이제 공모가가 되는 거고 실제로 딱 상장이 되는 네. 그 가격이 이제 시초가가 되죠. 그래서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시초가에서 아.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공모가는 그 전에 미리 청약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정이 되는 가격이고 네. 그래서 공모가 시초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모주를 청약할 때 1만 원짜리 공모주 100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증거금으로 보통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이 필요하고. 이제 증거금률 그렇죠. 50%짜리. 네. 그쵸. 근데 또 최종 청약 경쟁률이 뭐 예를 들어서 10대 1이다. 그러면 100주를 청약한 사람은 그 10분의 1인 10주만 배정을 받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런가요? 아닌가요? 일단 그건- 처음에 네. 증거금률 50%의 네. 한 주 가격이 있고 보통 그 한 10주 정도를 최소 청약 기준으로 넣으면은 아까 얼마짜리 주식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만 원짜리? 네. 그러면 주식이라고. 5천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를 증거금을 넣어야 되겠네요. 10주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10주를 신청. 아, 예. 그쵸.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크래프톤 같은 거는 이게 지금 예상 공모가 레인지가 낮춰졌다고는 하지만 40만 원이 넘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절반 해도 20만 원. 거기다 10주 하면 2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최소 증거금이 몇백 단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최소 증거금을 넣으면 이제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뀌어서 그렇죠. 최소 증거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모 가격 50%에다가 그 경쟁률 곱하잖아요. 곱해서 나온 가격은 최소 청약금이고 최소 청약금을 넣으면 이제는 한 주 정도를 배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동안은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두 가지 중에 비례 배정 방식을 써왔거든요. 비례 배정은 내가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많이 주는 거고요. 네. 균등 배정은 최소 청약금만 넣어도 무조건 한 주는 준다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공모주가 사실 대부분 이익이 나니까 이거를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라는 의미로 균등 배분을 앞으로 하겠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20%, 30% 시작하다가 50%까지 올라왔고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이걸 100%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 지금 최다희 PD가 얘기하는 그 비례 방식과 제가 얘기한 그 네. 균등 방식이 지금 왔다 갔다 질문과 답변이 달라서 조금 혼동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다시 네. 할까요? 정리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자님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건 혜민이가 해도 되겠는데 방금 얘기를 했으니까 네. 여기 그 균등 방식과 비례 방식을 그냥 설명하는 부분으로 하면 돼. 아까 네가 질문해서 네. 내가 막 얘기했던 그 부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제가 설명한 부분 넣으면 부분은 될 것 뒤에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혜민 기자님께서 그 따상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내가 청약을 넣은 공모주가 따상상 할 것이냐. 내가 네. 청약 공모가로 받았는데 이제 처음에 거래되는 시초가가 일단 2배에서 그쵸. 시작. 일단 더블. 네. 따블이라는 단어는 좋아하세요?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전 좋아하는데. 이런 데서는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택시 앉았을 때 더블 옛날에 하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따블 별로 안 따따블 막. 네. 따 하고 그다음에 상한가 30% 네. 하면은 그렇죠. 따상. 한 번 더 상한가 가면 따상상. 작년에는 있었죠 이런 이게 경우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에 성공을 했었죠. 네. 네. 하지만 지금 주가는 네. 그 처음 가격에 비해서도 떨어졌어요. 네.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상장 첫날 주가를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초에 이런 따상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이번에도 이 따상상까지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공모주 좋은 시절 끝났다. 뭐 이런 비관론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설명했듯이 최근에 이 공모주들 그 성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따상이나 따상상 간 주식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패턴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첫날까지는 따상상을 겨우 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확 꼬꾸라져요. 네, 그래서 제가 SKIT를 살 때도 난 무조건 첫날에 팔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사람 심리가요. 못 팔게 돼요.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첫날 못 팔고 갖고 있었더니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못 팔게 되는 거죠. 요즘에 조금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전만 같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무 여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인기가 조금 수그러든 이유가 예전에는 중복 청약이 됐습니다. 중복 청약이라 하면 뭐냐면 어떤 여러 건가요? 증권사에 돈을 그 최소 증거금을 넣어놓으면 네. 적어도 한 주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증권사가 만약에 5개, 6개다. 네.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6주, 7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복 청약이 금지가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원래 균등 배정 방식을 채택할 때 같이 이것도 금지를 시키려고 했는데요. 이걸 만들 때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한 곳에 넣는지 두 곳에 넣는지 이거를 증권사들을 통합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서 6월 중순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중복 청약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증권사 한 곳에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여러 곳 넣을 수 있으니까 가족 계좌, 내 계좌 다 터가지고 이 증권사 저도 이번에 많이 텄거든요. 네. SKIT 넣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은 불가능한 거죠. 인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방을 노릴 수 있었던 방법이었는데 이게 조금 네. 제한이 생기면서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그리고 있겠네요. 뭐 최근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공모가가 저건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는 주식들이 이제 종종 상장이 됐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증시의 상승세가 작년 하반기만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상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막 뜨겁게 열기가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기가 뭐 그렇게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 질문지엔 없지만 그래도 뭐 하이브나 이런 네. 게 그 공모주 청약에 그때 청약됐을 때 형성됐던 공모가보다는 어쨌든 따상은 아니어도 지금은 높게 거래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완전히 잃는 투자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근데 이런 하이브는 생각이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저기 누구죠? 저기가 BTS가 다시 잘 나가잖아요. 네. 다시 잘 나가다기보다 앨범을 냈는데 또 히트를 쳤죠. 근데 이 새 앨범이 히트치기 전까지는 하이브 주식이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그렇죠. 그거 처음에 맞아요. 상장하고 나서
되게 힘들었죠. 네, 처음에. 네. 예, 처음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BTS 새 앨범이 이렇게 잘 되지 못했다면 주가가 다시 회복이 안 됐을 수도 있어서 약간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BTS 화이팅. 근데 그 하이브가 지금 뭐 BTS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들도 이제 다 영입을 해서 네. 사업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이브 같은 회사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단순히 예전에 어떤 뭐 국내 3대 기획사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 이미. 지금 엄청 커졌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상의 영역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그러게요. 아니에요. 이제 남은 게 카카오뱅크? 남은 카카오- 주요 네. 장사들이 네. 카카오페이, 뱅크, 뭐 오늘 또- 크래프톤, 그다음에 뭐 오늘 LG 또- 에너지 솔루션 아, 저는 하반기 LG 에너지 있죠. 솔루션에 기대가 좀 돼요. 어. 네. 원래 LG 화학 주주로서 네. 많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참. 네. 그리고 또 오늘 기사 보니까 롯데 렌탈도 여기 아, 뭐 맞아요. 가세한다 이런 기사가 네. 나왔더라고요. 좀 진짜 공모주 소식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청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주린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갖고 싶은 주식을 갖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청약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느껴졌는데 네. 이 카카오페이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주식시장에서 최초로 100% 균등 방식으로 일반 청약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요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기존의 배정 방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 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균등 배정과 지금 말한 비례 배정 방식이 있는데요. 네. 비례 배정은 증거금을 많이 납입한 비율로 주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쵸. 공모주를.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이제 공모주를 하기만 하면 돈을 벌고 약간 돈 놓고 돈 먹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익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균등 배정 방식을 택하고요. 이걸 작년에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게 적용이 됐고요. 이건 뭐냐? 그럼 최소 청약 증거금만 내면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 주식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네. 한 주씩.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경쟁률이 너무 세잖아요. 그럼 한 주를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이게 균등 방식이어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나눠줄 수 있는 주식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게 열풍이 거세져가지고 공모주 열풍이 거세지고 이 공모주의 주가가 더 오를 걸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공모주 이제 투자를 하면 경쟁률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네. 그렇게 되면 최소 청약 증거금을 넣더라도 한 주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었을 때도 저는 다행히 이제 두 곳에 넣어서 두 개 받았지만 제 다른 지인분들은 두 곳을 넣었는데도 한 곳밖에 못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게 지금은 어쨌든 증권사도 한 곳밖에는 이제 못 넣게 돼 있을 텐데 네. 아까 제가 이제 주관사와 인수단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개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네.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다 되는 건 모든 증권사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증권사마다 배정된 물량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다가 정말 그 대입 원서 쓰듯이 이 경쟁률을 봐가면서 저기가 나눠줄 수 있는 회사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계좌를 써서 만드시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이게 생각이 꿀팁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설명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공모주를 청약하는 걸 한 2, 3일 동안 받죠. 2일인가 3일 동안 받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기가 그 경쟁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증권사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알려주나요? 그렇죠. 눈치를 보고 그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이제 넣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복 투자가 가능했을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한 곳밖에 넣을 수 없다. 그럼 이 눈치 싸움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날에 이제 공모주 청약 거의 마감 직전에 사람들이 경쟁률 낮은 곳을 골라서 넣지 않을까 이게 예상이 됩니다. 그죠? 옛날에 대학 입학 원서를 요즘엔 다 전산으로 냈지만 예전에는
그 직접 그 학교에 방문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됐는데 네. 그때는 가 있다가 이제 마감 직전 때 어디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공 상관없이 거기 가서 그렇죠. 그냥 접수를 일단 하고 보는 네. 뭐 이제 그런 눈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똑같이 이 공모주 청약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꿀팁이라는 거죠. 이 맞습니다. 눈치 게임이. 네. 그렇군요. 저는 그 카카오페이가 100% 균등 방식이라고 하길래 이거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일주 받겠다 싶었었는데 네. 꼭 그런 건 그렇게 아니었군요. 될 수도 있어요. 아. 그 회사 그 증권사가 나눠줄 수 있는 주식의 수보다 청약을 그렇네요. 신청한 계좌 수가 더 많아 버리면 맞아요. 실제로는 못 주는 경우가 생기죠. 추첨해야죠. 이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봤어요. 서버 다운이 걱정된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진짜 실제로 얼마나 뜨거울지 얼마나 치열할지는 뭐 가봐야 알겠죠. 네. 네, 그러면 방금 꿀팁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공모주 청약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들이 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어떤 백투 베이직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모든 증권사에서 다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IPO 어디서 하는지 공모주 네, 청약 어디서 하는지 주관사, 주관사랑 인수사랑, 인수사를 살펴보고 네. 그리고 내가 가입이 돼 있는지 미리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당일날 가입이 안 되는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뭐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또 다른 곳에 신규로 가입을 해놨으면 이 증권사에서는 뭐 바로 하루 이틀 만에는 또 가입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보시고 가입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중복 청약 때는 매우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곳을 한꺼번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한 곳만 딱 이제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증권사 계좌가 있는 곳을 먼저 찾는 게 좋고 그게 없다면 미리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한 곳만 하더라도 좀 미리미리 계좌 개설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좌 개설은 미리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날 당일날 난 바로 바짝 먹고 빠져야지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물론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김혜민 기자의 사례처럼 그게 또 모르면은 또 그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인드를 일단 좀 잘 장착을 하시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그 증권신고서를 내잖아요. 네. 상장합니다 하고 거기에 보면은 그걸 일단 보시고 그게 이제 그 일반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어떤 뭐 사업 보고서나 뭐 이런 분기 보고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보시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보시고 거의 그런 얘기들 써놓습니다. 예.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는 배틀그라운드밖에 없어요. 뭐 이 얘기를 사실상 이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기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위험 요인은 이 회사는 뭐라고 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내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뭐 내 돈 최소한 내산. 그 정도는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있죠. 그 최대 주주, 그러니까 기존 상장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 같은 경우들은 상장되자마자 주식을 못 팔죠. 왜냐면 뭐 팔면은 그건 문제가 되죠. 네. 예, 그 6개월간 보호 예수라는 게 걸립니다. 못 팔아요. 근데 그러면 6개월이 끝났을 때 네. 딱 그 시점이 되면 물량이 나올 수 있죠 시장에. 그렇죠. 그리고 꼭 그 최대 주주뿐만이 아니라 이 상장하는 회사의 주식 물량 배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우리사주 조합이란 그 회사 직원들한테 이제 20%가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20%, 그다음에 그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한 60% 정도가 배정이 된단 말이죠.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그 의무 확약이라는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나서 이만큼 이 기간 동안만큼은 못 팔아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지는 시점에서는 사실 주가가 올라 있으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갓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시장에 대규모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렇게 봤을 때 중복 청약이 가능한 건 크래프톤까지고 그쵸?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100% 균등 방식으로 일반 청약에 나서지만 너무 열기가 뜨겁다면 일주마저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